네, 김지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길이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요. 여기도 나무가 심겨져 있고요. 여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 있는 이 건물도 있고요. 여기 있는 이 건물도 있고요. 근데 여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요 이상한 구조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 비행기도 있죠. 네. 이 장소는 어디냐면은 남북을 맞추고 뚜두두두두두 하면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외롭게 러시아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칼리닝그라드에 있는 아마 러시아 공군기지에 있는 비행기가 그냥 그 노천에 있던 것을 그 집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칼리닝그라드 지역에 항공기 경납고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러시아 해군이 발트해 함대 항공대의 본거지인 치칼롭스크 공군기지에서 대규모 항공기 경납고 건설 현장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경납고는 드론 공격 시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특수 군사작전 초기에는 이러한 경납고가 없어 우크라이나군이 주기된 항공기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달 동안 일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칼리닝그라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 월경지를 봉쇄하거나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ISW 지도로 보시면 해당 장소는 여기 칼리닝그라드 여기에 있는 장소고요. 네, 수미 지역에 24시간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구피안스크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리만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콘스탄티노프카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근데 이상한데 지난번에 여기 러시아가 자기네가 점령했다고 이렇게 주장해서 노랗게 해줬는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이건 또 웬일인가요? 노란 거는 영상이 안 나와서 그냥 주장일 뿐이다 하는데 주장조차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 이건 뭔가요? 야 여기 이제 망한 건가? 헐.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포크롭스크 부근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와 굴야이폴리에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자포리자 지역에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뭐 근데 여기는 되찾을 수가 없는 게 점령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되찾냐고 여기를 아니 이상해졌어. 아, 러시아는 여기잖아. 그러면 여긴 점령하지도 안 한 건데 지금 여기를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건지 모르겠다 진짜. 네 그렇고요. 자포리자 지역 그리고 헤르손 지역 변화가 없습니다. 망해가고 있는 사이트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콘스탄티노프카 방향에서 남부 군관구 부대는 서부 동부 중부남부 지역에서 치열한 공사를 펼치는 한편 측면에서도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프카 조금 아까 보여드린 이 장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노란 거 칠해준 것도 없어졌다는 이 장소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군이 약진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불리한 상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러시아군이 카르코프 지역의 시에스토로프카를 또 해방시켰습니다. 어딘가를 또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카르코프에서. 한편 콘스탄티노프카 현장에서 직접 입수한 작전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그라스니 고르도크 지역을 소탕하고 점령했으며 이제 주빌리 공원 남쪽 네바레스크 거리와 근데 주장이잖아요. 이거는 영상이 안 나오고 하여튼 콘스탄티노프카에서 러시아 측에서 상당히 이제 이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프카는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언급했던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마지막 대도시 방어 라인입니다. 여기 리만까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점령이 되면 푸틴은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 전쟁 목표가 달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 여기입니다. 맥도날드 간판에 키예프에 번개가 쳐서 불길한 징조인가? 키예프의 맥도날드 간판에 번개가 쳤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맥도날드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장소 중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의미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의 계시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신을 노엽게 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여기는 아직도 그 저주와 주술과 마법과 미신이 막 통용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야 맥도날드에서 간판에다가 피레침 달았을지 어떻게 하냐? 네, 오늘도 라트비아 상공에서 비행기가 떠갖고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서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나토 전투기들이 라트비아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을 다시 추격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러시아 해외 정보국이 우크라이나 드론 작전에 발트해 영공이 이용되고 있다고 경고한 이후 공개적으로 벌인 시위 행위입니다. 이 경고 이후 이러한 공개 시위 빈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드론이 또다시 라트비아에 진입하여 항공 경보가 라트비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트비아는 항상 들어도 이름이 좀 헷갈려요. 이 세 나라들은. 여기입니다. 라트비아는 이제 러시아 해외 정보국이 경고했죠. 여기 5군데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미사일 드론 날릴 준비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음. 그래갖고 지금은 긴장 상태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에서 드론 공포 확산. 리투아니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러시아 방면 통과를 위해 영공을 개방했다고 벨라루스 국가안보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벨라루스하고 또 리투아니아는 또 어떤 관계일까요? 자, 여기 벨라루스. 벨라루스는 친러 국가죠.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여기 있고, 벨라루스가 그 비료를 수출하려면 이 여기를 통과해서 러시아 영토인 여기 칼리닝그라드를 항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막고 있는 상태예요. 왜 막냐고요? 키예프 젤렌스키가 해주지 마 그랬는데 그 미국 트럼프는 수출해도 돼, 우리가 제재 풀어줄게,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견제구를 날리고 있죠. 야, 너네 계속 그딴 식으로 해, 우리 기록 남기겠어, 막 이런 거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불똥이 튈 수도 있잖아요. 벨라루스 외무부는 리투아니아 국경을 넘어 러시아 방면으로 진입한 우크라이나 무인기 사건과 관련하여 리투아니아 대사 대리를 소환했습니다. 해상 드론은 5월 17일 러시아 방면으로 비행한 차이카 드론입니다. 벨라루스 측은 유사한 상황에서 벨라루스군이 취하는 조치와는 달리 전투 드론의 벨라루스 영토 진입을 막기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벨라루스의 군에 적시에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스크는 빌뉴스의 철저한 조사와 상세한 상황 설명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만약에 제가 벨라루스인데 여기를 가야 된다, 칼리닝그라드를 차를 타고 뭐 비료를 날라야 된다면 이 라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도로가 이렇게 나 있잖아요. 철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로는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빌뉴스는 여기 이 나라 리투아니아 수도 같은데 수도를 먹어야 되네. 그래야 수발키 회랑을 뚫을 수 있잖아. 근데 워낙 작아갖고 요만큼만 먹는다고 지금 이게 방어가 될 수 있는 면적이 아니잖아요. 워낙 이 작잖아요. 그 종심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만약에 진짜 수발키 회랑을 뚫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싹 밀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의사는 없어 보여요. 그냥 말로 해서 해결되길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자병법에도 나오다시피 무력은 최후에 사용하는 것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상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도 여기를 굳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도 지금 힘들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여기에 전선을 또 연다? 그거는 이제 그 현명한 행동이 아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을 땐 나도 어쩔 수 없다. 지금 이런 결의를 보여주는 거죠.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다소 특이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발트 3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세계 드론이 별다른 수요 없이 두 나라의 영공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이미 리가와 빌뉴스에 충분히 강력한 경고를 보낸 후 두 나라의 불만을 대체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만으로 발트 3국이 국경 안보의 심각성을 깨닫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35나 수호이 57 전투기가 위협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라트비아나 리투아의 영공을 진입하여 자국 영토 바로 상공에서 드론을 격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두 나라는 국경의 취약성을 진정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틀림없이 큰 외교적 스캔들을 야기하고 모스크바에 대한 비난의 물결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선례가 있어야만 발트 3국은 공허한 말만 늘어놓지 않고 우크라이나 무인 항공기로부터 자국 영공을 진정으로 방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똥된장 찍어 먹어봐야 한다, 이런 이제 한국의 속담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한국에도 많아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똥된장 찍어 먹어보고 야 이거 똥인데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야. 근데 대부분은 정직하지가 않고 똥된장 찍어 먹어보고 이게 똥이잖아?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된장이 똥 아님, 그리고 너도 먹어봐 그래요. 왜? 나만 똥 먹기는 억울하잖아. 내가 똥을 먹었으면 딴 놈들도 똥을 같이 먹여야지. 그래서 똥 아닌 척하고 야 너도 먹어, 이거 똥 아니야 하면서 계속 퍼먹다가 똥 되져요. 어젯밤 공격을 받은 창고가 드네프로페트롭스크에서 아직도 불타고 있습니다. 또 이제 폭격하고 있죠. 네. 이것도 이제 전쟁터에서 드론으로 그 상대방의 그 보급이나 뭐 이런 차량 공격하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네. 이것도 드네프로페트롭스크에서 또
뭐가 터지는 거고, 예, 또 싸움하는 거 그런 영상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폴란드 제시프에 이례적으로 많은 수의 나토 항공 구급기가 그러니까 의료용 항공기가 폴란드 제시프에 이례적으로 많이 드나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시프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우크라이나하고 그 폴란드 여기 있고 그 경계 그거잖아요. 여기 제시프. 르보프하고 제시프 사이에 이제 무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데 여기에 구급 그 항공기.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에서 그 서방 유럽 측의 군인이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 고치려고 비행기가 와갖고 실어갖고 나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상한 그런 무기가 나오는데 풍선에다가 드론을 매달아갖고 러시아 쪽으로 보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아낀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드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에너지를 사용해갖고 공격을 한다는 그러한 드론이 나왔대요. 근데 바람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쪽으로만 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걸 사용을 못하고 우크라이나만 쓸 수 있다고 그런 영상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합동 핵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군사적 형제를 강화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가 있을 때 핵 그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야, 너네들 계속 그렇게 드론 날라오면 나 핵전쟁도 할 수 있어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푸틴과 루카셴코는 화상 연결을 통해 훈련을 참관하며 공동으로 핵전력 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여기 러시아 국방부는 벨라루스 미사일 여단 저장소에 핵탄두가 전달되었다고 발표했어. 그러니까 벨라루스에 핵탄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러시아에서 쏴도 되잖아요. 근데 벨라루스가 불안한 거지. 야, 나 못 믿겠어. 네가 일단 유사시에 니네가 있잖아.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핵탄두를 우리한테 줘. 니네가 약속 안 지키면 우리 군대로 그거를 갖다가 있잖아. 탈취하겠어. 뭐 이런 느낌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벨라루스는 지금 불안한 거예요. 전쟁 날까 봐. 러시아가 얘네들 혼내주겠어 하니까 얘네들 우크라이나 드론 지나가는데 막 허용하고 혼내주겠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싸움 나면 우리나라도 여기 공격당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모스크바한테 야 핵탄두 우리 땅에다 갖다 놔. 나 그냥 불안해서 못 살겠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모든 임무가 완료되었습니다. 푸틴 벨라루스와의 합동 핵훈련 후 발언. 우리는 어떠한 군비 경쟁에도 참여할 계획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계획했던 거. 우리는 이것으로 누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벨라루스까지 조국을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루카셴코. 만약 누군가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라루스는 지금 거기 나토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최전방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가 안심이 안 되니까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핵폭탄이 우리 땅에 와 있어야 돼. 그걸 좀 해줘. 나도 선거에 좀 국민들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는 해줘야 되거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키예프 민스크를 전쟁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젤렌스키 벨라루스에 대한 선제 공격 위협. 벨라루스 영토나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위협이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선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젤렌스키가 선제 공격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벨라루스 대통령이 야 우리 핵무기 있어야 되겠어. 국민들이 불안해서 나를 쫓아낼지도 모르니까 핵무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앞서 루카셴코는 벨라루스 영토가 침략을 받을 경우에만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루카셴코는 젤렌스키가 갑자기 벨라루스의 참전을 경고하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젤렌스키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왜 침묵하는 겁니까?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공격부대에 참여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침묵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볼로다는 뭔가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든 모양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군비 경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구소련 때 군비 경쟁하다가 경제에 망쳤다는 그런 썰이 있죠. 그래서 군비 경쟁은 아니고 원래 수십 년 전입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명확하며 일관성 있게 작업하고 옛날부터 원래 하려고 했던 거야. 우리는 수십 년 전에 계획했던 모든 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옛날부터 하려고 하던 건데 이제 하는 것뿐이야. 이런 얘기죠. 그 당시에 하려고 했었다가 미국이랑 그 중거리 핵 전력 감축 이런 거 때문에 안 했는데 그 미국 깼잖아요. 연장을 안 하잖아. 기한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할 밖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가 추가 핵훈련 연사를 뭐 바다 배에서 막 미사일 날아가는 거 이게 핵미사일이라는 것 같습니다. 네. 키예프는 나치 유해 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네 이제 키예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구국 선열, 호국 선열이죠. 아무리 나치라고 해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호국 선열의 이제 유해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 ONU의 소장 안드리 멜리가 그의 아내 소피아의 유해가 룩셈부르크에서 발굴되어 우크라이나로 귀환해 국가 차원의 재매장을 받았습니다. 네. 호국 선열의 유해를 해외에서 파서 다 가져왔답니다. 젤렌스키는 오늘로부터 7년 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 우크라이나 대선을 취소했습니다. 네. 메드베데프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인구 절반 이상을 잃었고 키예프가 통제하는 지역에는 2,300만 명도 채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얘기를 하는데 메드베데프가 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망할 나라다. 예, 사실상 망했고 외국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뇌사 상태? 그런 거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메드베데프의 글의 특징은 화끈해요. 애둘러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우크라이나인들은 과거 히틀러에게 속았던 독일들처럼 잔혹하게 속았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자하로바 평화의 대통령으로 불리던 젊고 유망한 인물이 피해 굶주린 잔탈자로 변모했습니다. 핀란드의 또 대통령인가 총리인가 이분은 우리는 러시아와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핀란드의 알렉산더 스투브.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기 때문이며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최소 월 4만 그리브냐를 지출해야 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인은 같은 단순 육체 노동을 10,000에서 15,000 그리브냐에 기꺼이 수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동원력이 부족하니까 군대에 끌려갈 염려가 없기 때문에 내국인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 외국인을 쓴다. 왜냐하면 먹이고 재우고 뭐 그런 비용도 추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일하다가 군대에 끌려가는 것보단 낫다. 그 비용이.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군대도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측 발표에 의하면 대부분 콜롬비아네, 캐나다도 하나 있고 멕시코도 하나 있고 그 나머지는 콜롬비아예요. 외국인은 공장에서만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게 아니고 군대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어요. 메르츠 우크라이나의 EU 준회원국 제안. 왜 그런 거냐면 2027년까지 그 공약을 했대요. 우리 EU에 2027년까지 들어간다고 젤렌스키가. 근데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만약에 기분 나쁘면 젤렌스키가 러시아하고 화해하자 그러고 러시아랑 힘을 합쳐서 유럽으로 쳐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젤렌스키 입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우크라이나 나치 지도자 누군가 한 얘기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쪼는 거죠. 야, 이 새끼 말 안 들어줬다 기분 나쁘면 우리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러시아랑 손잡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달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준회원국 어쩌고 얘기하는데 글쎄다. 이게 제대로 된 걸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제 부다노프가 화상회의에서 뭔가 협박조의 말을 했나 봐요. 젤렌스키는 테러리스트 부다노프를 유럽에 풀어놓았습니다. 전 정보총국장은 위협적인 어조로 우크라이나 EU 가입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너네 까부지 마. 이 새끼들 우리 애들 풀어갖고 니들 암살해버리겠어. 이런 느낌이죠. 워싱턴은 유럽에서 5,000명의 병력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 그중 4,000명은 폴란드에서 철수한다. 나토가 분기하고 있다. 지금 폴란드 위험하죠. 만약에 러시아가 여기랑 진짜 불꽃을 튕겼다. 그럼 폴란드 여기 있잖아요. 폴란드도 여기 어떻게 그냥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위험하니까 폴란드에서도 이제 미군을 빼겠다. 니네들끼리 알아서 잘해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에 5,000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할 뭐라고 트럼프는 왜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 미국 장군인가 이 사람 장군 같은데 워싱턴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또 트럼프는 반대로 또 5,000명 파견하는데 이것도 뭐라는 거야?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 오염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혼란을 주는 거죠. 제가 노가다를 할 때 이런 일이 꽤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그 건축주가
이런저런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피곤하게. 우리 일해야 되는데 하루 일당이 얼만데 일당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시간을 뺏는 거예요. 짜증나갖고 이제 대답을 이제 대충 건성해 주는데 이제 어떤 팀, 우리 팀 말고 다른 팀한테도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그 팀은 파는 걸 봤어.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장이 있고 사장 동생이 있어. 둘이 일을 하는데 사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예,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의심이 돼갖고 동생한테 또 물어봐. 그럼 동생은 또 이렇게 대답해. 근데 두 사람 말이 서로 반대야. 그러니까 사장한테 가서 아니 동생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 그러니까 사장이 에이 걔가 뭘 알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걸 또 동생한테 얘기하니까 동생이 아유 형이 뭘 알아요. 제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아니 알쏭달쏭하고 서로 반대 얘기를 하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 작전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뭐 치매다 타코다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유럽은 미국의 나토 탈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은 미국의 탈퇴 사태에 대비한 비밀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의 보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폴란드에 파병 예정이었던 4,000명의 병력을 취소했고 독일 주둔 병력 5,000명도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리테 나토 사무총장은 워싱턴의 분노를 우려해 미국의 탈퇴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빼앗겠다고 위협한 것에 충격을 받은 유럽 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무대응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반대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스웨덴 관련은 그린란드 사태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플랜 B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유럽 국가의 군대는 이미 미국의 지원은 물론 나토 지휘체계 없이도 싸울 수 있는 비밀 조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옌스 스톨텐베르크 전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는 미국 없이는 존립할 수 없으며 유럽연합은 나토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깨달음은 그가 나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직책을 받은 후에야 얻어낸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전 세계에 분쟁을 일으켜 관심과 무기를 집중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바르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이 계속해서 격화될 경우 나토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직 스톨텐 옌스 나토 사무총장은 그딴 거는 소용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폴란드는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니네가 폴란드가 싸울래? 러시아랑? 그러든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협상하려는 EU의 움직임은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세르비아 대통령,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은 유럽연합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협상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의 평화 노력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러시아, 유럽연합, 미국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EU 외무장관들은 러시아와의 협상 대표 후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사망의 5단계 중에 1단계 현실 부정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마지막 수용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뭐 그냥 현실 부정.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질 리가 없어. 저 호드 새끼들, 저 몽골리아 섞인 잡종 새끼들한테 질 리가 없어. 순수한 혈통 아리안 민족이야. 우리도 우수해. 지금 이거에서 벗어나고 있지가 못해. 러시아 대표단 측 정보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는 동안 중국 푸틴 대통령과 그의 자모진 일부를 대상으로 최신 신경망 모델을 비공개로 시연했습니다. AI, 신경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AI를 중국에서 보여줬대요. 근데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중국 거 써야 된다. 그래서 그거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 푸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으로 2천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이라고 데니스 만트로포 러시아 제1부총리가 밝혔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방문과 체결된 협정 그리고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진행된 철저하고 심도 있는 대화는 공동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임업, 기계, 농업, 운송 다양한 분야에서 89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은 완전히 붙어버렸습니다. 미국 덕분에 세계 3차 세계대전 그 구도가 이제 만들어지나요? 러시아, 이란, 중국 이렇게 합치고 그다음에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미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중동 국가들 이런 식으로 붙어갖고 한판 하나요? 네, 이란 혁명 수비대에 대한 공포. 미 해병대가 오만만에서 이란 유조선에 승선했으나 곧바로 철수했다. 올라가서 이제 잡으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이란 유조선이야? 야, 그냥 가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미군은 이란 해안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함정을 배치했다.
이 CCTV 영상에는 유대인 정착민들이 알칼릴 남쪽 마사메르 에타의 하라베이트 알나비의 새벽에 팔레스타인 양을 훔치는 모습이 도둑이야. 남이 양 훔쳐가도 되는 건가? 이스라엘은? 헐. 네, 그래서 글로벌 스무드 그 가자지구 도와준다고 배 타고 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석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냐면은 이스탄불로 돌아왔다는 거 보니까 터키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도 풀려났는데 나는 한국 사람만 이재명 대통령이 일가를 대통령 체포해버리겠어 그래갖고 풀어준 줄 알았더니 아닌데 터키도 풀어줬는데 원래 풀어줘요. 그레타 툰베리가 원래 처음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 그 비행기 태워서 보내줬어요. 이스라엘 그레타 툰베리 추방 형식으로. 예. 이게 그때 나온 거예요. 좀 된 거예요. 이게 언제적 그 사진이냐면요. 2025년 6월 11일. 예, 이게 그 2025년 6월 달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가자지구. 얘네들이 배 타고 가자지구 도와준다고 가다가 이스라엘한테 걸려갖고 비행기 타고 추방됐어요. 이게 이제 그 관련 그 영상인 거예요. 그레타 툰베리 타고 갔던 그 배.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무서워서 빨리 보내줬을 수는 있겠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트럼프 봉쇄는 100% 효과적이었고 마치 철벽과 같다. 그리고 늘 그렇듯 그의 단골 레퍼토리를 이어갔다. 우리는 이란 해군을 괴멸시키고 공군을 무력화시켰으며 드론과 미사일 능력의 85%를 무력화시켰다. 이게 괴벨스의 거짓말 이론입니다. 괴벨스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짓말도 계속 반복하면 믿게 된다 그랬어요.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건 두 가지 작전이에요. 첫째, 데이터 오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뒤죽박죽 막 만들어서 상대방을 혼란시키는 거고, 두 번째 무한 반복 세뇌. 이거 괴벨스 작전. 괴벨스 거짓말이지. 근데 계속 반복해봐. 거짓말을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야. 그럼 세뇌가 돼갖고 믿게 된다. 지금 이거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거짓말이잖아요. 뻔한 거짓말인데 계속 반복해봐. 그러면 믿게 된다니까. 그게 괴벨스 이론이에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기를 원한다. 트럼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한다고 말한 지 1분 만에. 그러니까 통제하고 있는데 또 열리기를 원해. 이게 뭐예요? 데이터 오염. 상대방을 혼돈시키는 거야. 거짓말이 막 섞어서 막 이것저것 막 앞뒤 안 맞는 말을 막 해갖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오, 97달러. 97달러 떨어졌어요. 내가 어제 몇 달러 봤지? 99달러인가였나? 이제 떨어지고 있죠. 2달러 정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주말 지나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아마 쉴걸요. 그다음에 월요일쯤 되면 또 더 떨어지겠죠. 한 2달러쯤. 모르겠어. 한 3달러쯤 떨어져. 그러면 얼추 95달러에서 94달러 선 맞추겠는데? 95나 94달러 선 정도 되면 트럼프가 만족하고 공매도 물량 포지션 청산하고 다시 저점에서 들어가고 또 이란 공격한다 그래갖고 또 이제 다시 올리고 또 그런 거 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확인된 이제 정설이 아니고 제 가설이라서 저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속보 미국 상원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미국 의회 허락 없이는 이란 공격 못한다. 근데 여기 이제 맹점이 있는데 몇 가지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더 거쳐야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제가 볼 때는 이 국회의원, 공화당 국회의원 중에 이제 그 배신자, 원래는 이거 하지 말자 했다가 이제 찬성 찍은 사람들 중에도 트럼프 따라서 이거 선물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트럼프랑 같은 시점에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내리기를 원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광대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욕해야 되니까. 애덤 스미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반복적인 주장에 대해 데니얼 지머만 국방부 차관보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이 상황을 그렇게 무시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슨 6차원 체스 전략 같은 걸 짜맞춰서 지어내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 오염 작전, 상대방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뭐라고요? 반복, 세뇌, 거짓말도 계속하면 믿게 된다. 그 이론을 실천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저는.
아랍에미리트는 호르무즈 해협을 위하는 두 번째 송유관의 50%를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아랍에미리트에 또 그 석유 수출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해갖고 이 호르무즈를 건너가지 않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쪽에서 수출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도 막겠다고 이란은 선언했습니다. 예. 영국이 러시아산 항공유와 경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결정은 놀라운 일이었다고 발디스 돈부스키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이란 전쟁으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야, 영국이 오죽하면 그랬겠니? 누구보다도 러시아를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게 영국인데 그만큼 영국이 지금 기름 문제 때문에 호르무즈 거기 그거 몽쇄된 것 때문에 힘들다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고가 장비 손실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 FPV 때문에 아이언돔이고 탱크고 기타 등등 다 박살나갔고 현재로서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현실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듯 보입니다. 드론 공격으로 $1,000만 있으면 아이언돔 방어 시스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 사실을 인지하고 발사대에 보호 장치를 장착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헤즈볼라가 얼마나 더 많은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속보 미국 정보 당국의 평가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전쟁에서 상실했던 군사력을 빠르게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의 평가에 정통한 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4월 초 시작된 6주간의 휴전 기간 동안 드론 생산 일부를 재개했습니다. CNN은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보 당국이 이란의 군사력 재건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미국 관리는 이란은 정보 공동체가 제시한 모든 재간 기한을 뛰어넘었다고 말했습니다. 무기 구성 요소별 생산 재개 시기는 다르지만 일부 추정에 따르면 이란은 빠르면 6개월 안에 드론 공격 능력을 완전히 재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관리가 CNN에 전했습니다. 속보 미국이 쿠바에 대한 잠재적인 군사작전 계획을 이건 이제 시선 돌리기잖아요. 이란 갖고 시선을 돌리지 못하면 이제 쿠바 갖고 시선을 돌리는 거죠. 왜냐고요? 앱스타인 뉴스가 자꾸 나오니까. 속보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 이란과 해협 문제를 해결을 간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자마자 푸틴 대통령이 곧바로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평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분명한 엿먹어라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토스터기인데요. 토스터기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도 안 쓰는 토스터기 있는데 그거 30년도 넘게 전에 만들어진 건데 소프트웨어 없이도 잘만 돌아가거든요. 소프트웨어는 왜 필요한 걸까요? 토스트기에. 예? 야, 이 사람이 토스트기를 몇 시에 몇 번 돌리나, 얘는 토스트기를 한 번 돌리면 토스트를 몇 개나 먹나, 뭐 이런 거 다 데이터 수집해갖고 물건 팔아먹을 때 데이터 그 AI 돌리려고 그러나? 여기 보시면 마틴 암스트롱 블로그에서 제가 어제 보았는데요. 식료품점이 감시센터로 변모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식료품점에 이거요. 이 디지털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사람 얼굴을 딱 보고 야, 이 사람은 돈 많으니까 비싸게 불러. 그리고 이 사람은 그지고 깐깐하고 싼 것만 찾으니까 너무 비싸게 부르면 안 살 거야. 이렇게 판단을 내려갖고 사람 봐가면서 가격을 다르게 붙인다는 것입니다. 숙련 노동력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 AI가 오면은 노가다들 일자리가 사라질 줄 알았더니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노가다 일자리는 늘어나고 그 사무실 앉아서 펜대 굴리는 애들 일자리만 없어진다는 그러한 또 분석이 나왔습니다.